서기 668년 신라가 삼국을 통일합니다. 한반도 최초의 통일국가가 탄생하는 순간이죠. 그런데 이 거대한 승리의 최전선에 서서 백제랑 고구려를 무너뜨린 총사령관이요. 사실은 순수 신라 혈통이 아니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대부분은 당연히 경주 출신의 뭐랄까 뼛속까지 신라인인 장군을 떠올리겠죠. 승리한 나라의 영웅이니까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 바로 그겁니다. 놀랍게도 그는 통일보다 한 100여 년 전쯤에 신라한테 멸망한 나라 금관가야의 왕족이었습니다. 아, 김유신 장군이군요. 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김유신이죠. 아니, 어떻게 패배한 나라의 왕족이 승리한 나라의 최고 영웅이 될 수 있었을까요? 정말 역설적인 상황이네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자료들은요, 단순히 멸망한 왕국 가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신라의 심장부로 들어가서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진정한 승자로서의 가야에 대한 이야기죠. 지도에서는 지워졌지만 가장 극적인 방식으로 부활한 가야의 유산을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자, 이걸 한번 깊이 파헤쳐 보죠. 좋습니다. 이 거대한 역설을 풀려면 첫 번째 열쇠는 멸망 직후에 가야 왕족이 처했던 그 상황을 봐야 해요. 패배한 자가 어떻게 생존하는가, 그 전력에서 모든 게 시작되거든요. 맞습니다. 532년에 금관가야가 신라에 항복하잖아요. 그때 버풍왕이 가야 왕족에게 진골이라는 아주 높은 귀족 신분을 줘요. 언뜻 보면 굉장히 파격적인 대우고 포용정착처럼 보이죠? 네, 그렇게 보이는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교묘한 통제 장치였어요. 그렇죠. 겉으로는 신라 귀족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주는 척하지만 실상은 금태두른 세 장에 가둔 거나 마찬가지였죠. 아, 금태둘은 세 장이라. 네, 진골이라는 신분은 주지만 경주의 토박이 귀족들, 소위 성골, 바로 다음가는 그들만의 리그에서는 철저한 외부인이었습니다. 아마 뒤에서는 망한 나라 것들 이러면서 수군거림이 끊이지 않았을 겁니다. 바로 그 보이지 않는 차별, 그 견제 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게 김유신입니다. 그에게는 선택지가 없었을 거예요. 아버지가 신라 장군으로 일했지만 여전히 변방 취급을 받았거든요. 결국 김유신은 오직 실력으로 이 유리천장을 뚫어야만 했던 거죠. 누구보다 더 치열하게 칼을 갈고 누구보다 더 완벽하게 충성하는 것. 그게 유일한 생존법이었습니다. 그런 절박함이 김유신이라는 인물을 만든 동력이었군요. 근데 그런 김유신의 눈에 자신과 아주 비슷한 처지의 또 다른 인물이 들어왔다는 점이 정말 흥미로워요. 네, 바로 김춘추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왕위에서 쫓겨나면서 왕위 계승 서열에서 완전히 밀려난, 말하자면 몰락한 왕족이었죠. 아, 김춘추도요? 네, 신부는 진골이지만 왕이 될 수 없는 권력의 핵심에서 배제된 또 한 명의 아웃사이더였던 겁니다. 아, 여기서 역사의 거대한 톱니바퀴가 딱 맞물리기 시작하는군요. 그렇죠. 이 두 사람의 만남은 단순히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만나서 의기투합했다 이렇게 볼 게 아닙니다. 이건 철저하게 계산된 정치적 빅딜에 가까웠어요. 정치적 빅딜이요? 네, 김유신은 가야 후예가 가진 칼, 즉 막강한 군사적 기반이 있었고요. 김춘추는 몰락했지만 여전히 왕족이라는 명분, 다시 말해 정통성을 가지고 있었죠. 서로에게 없는 걸 채워줄 수 있는 완벽한 파트너였던 겁니다. 그 두 아웃사이더의 동맹이 수면 위로 드러나는 첫 번째 사건이 정말 한편의 드라마 같습니다. 자료에도 나오는 불타는 치마 스캔들이죠. 아, 그 유명한 이야기. 네, 삼국사의 기록을 보면 어느 날 김유신하고 김춘추가 축국, 그러니까 오늘날의 축구 비슷한 놀이를 해요. 그러다가 김유신이 일부러 김춘추의 옷고름을 팍 밟아서 터뜨립니다. 일부러요? 이게 정말 의도적인 행동이었을까요? 아니면 우연을 가장한 계획이었을까요? 어느 쪽이든 보통 내기가 아니죠. 그러고는 아주 태연하게 저희 집이 가까우니 들어가서 꿰매시죠. 라면서 김춘추를 집으로 데려가요. 그리고는 자기 여동생 문희에게 옷을 꿰매달라고 시킵니다. 아, 모든 게 다 계획되어 있었군요. 그렇죠. 이 과정에서 문희와 김춘추가 눈이 맞고 결국 문희가 임신까지 하게 됩니다. 여기서 김춘추가 망설였다는 점이 당시 신라 사회의 분위기를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가야계 출신 여성과 결혼한다는 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더 좁히는 위헌한 선택이었을 테니까요. 가뜩이나 폐위된 왕의 손자라는 꼬리표가 붙어있는데 말이죠.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김유신이 정말 상상도 못할 승부수를 던집니다. 선덕여왕이 남산으로 행차하는 날을 일부러 골라요. 그리고 자기 집 마당에 장작을 쌓고 불을 지르는 겁니다. 와, 그러면서
아비 없는 자식을 뵌 내 누이를 불태워 죽여 가문의 수치를 씻겠다고 온 동네가 떠나가라 외칩니다. 와, 이건 정말 목숨을 건 정치쇼네요.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왕의 귀에 직접 들어가도록 기획한 일종의 여론전이군요. 그렇죠. 하늘로 치솟는 그 검은 연기는 왕에게 보내는 구조 신호이자 김춘추를 향한 마지막 압박 카드였던 셈입니다. 대단하네요, 정말. 결국 연기를 본 선덕 여왕이 자초지종을 묻게 되고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되자 김춘추에게 네가 한 일이니 네가 책임져라 라면서 둘의 결혼을 명하죠. 아, 그렇게 공식적인 부부가 되는군요. 네. 이 사건을 단순히 사랑 이야기로만 보면 본질을 놓치게 됩니다. 이건 개인의 결혼이 아니라 김춘추의 정치적 명분과 김유신의 군사력이라는 두 세력이 피로 맺은 혈맹의 탄생 의식이었어요. 혈맹의 탄생? 그렇죠. 이 결혼으로 김춘추는 가약의 군사 집단이라는 강력한 지지 기반을 얻었고 김유신은 왕실의 외척이 되면서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권력의 실세로 떠오릅니다. 훗날 김춘추가 타적 무열왕이 되고 문의가 문명항우가 되는 거대한 서사의 엔진이 바로 이 순간 점화된 거죠. 네, 아웃사이더들의 위험한 동맹이 마침내 신라 권력의 중심으로 진입한 겁니다. 그리고 이 동맹의 힘은 곧바로 삼국통일 전쟁에서 폭발적으로 나타나죠. 맞아요. 김춘추가 당나라를 오가며 외교 무대에서 판을 짜는 동안 실제 전장에서 피를 흘리면서 승리를 가져온 건 김유신과 그를 따르는 가약의 세력이었습니다. 당시 신라군이 보여준 그 압도적인 전투력의 비밀, 그게 바로 신라가 흡수한 가야의 DNA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가야의 DNA.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그 DNA를 크게 세 가지 핵심 유산으로 정리해볼 수 있겠더라고요. 첫 번째가 바로 가야의 상징과 같은 철의 기술입니다. 맞습니다. 금관가야 멸망 후에 수많은 가야의 대장장이들이 신라 수도인 경주 근처로 강제 이주되어 이들이 신라의 무기 공방에 투입되면서 신라군의 무기 체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죠? 이전까지는 잘 부러지던 무릉칼이 아주 단단한 강철검으로 바뀌고요. 가죽 아봇이나 작은 철 조각을 이은 아봇을 입던 병사들에게 통짜 철판을 이어붙여 만든 판갑을 입힙니다. 판갑이요? 아, 그 플레이트 아머 같은 거군요. 네, 맞아요. 와, 그러면 화살이나 창을 막아내는 방어력이 비교가 안 됐겠네요. 이건 당시로서는 거의 최첨단 방어구였을 텐데 이런 장비로 무장한 군대랑 맞붙는다는 건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신라군이 갑자기 하이테크 군대로 업그레이드된 셈이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유산은 바로 기마술입니다. 가야 지배층은 북방 유목민의 후예로 알려져 있는데 말을 다루고 기병을 운용하는 능력이 아주 탁월했어요. 아, 그 기마 전술이 신라 기병대에 그대로 이식된 거군요. 김유신 본인부터가 당대 최고의 기병 지휘관이었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유산이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건 기술이나 전술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의 문제거든요. 정신의 문제요? 네, 바로 만국민의 한입니다. 아, 그 지점은 정말 가슴이 아프면서도 강력하죠. 김유신을 따르던 가약의 병사들에게 전쟁은 단순히 나라를 지키는 싸움이 아니었을 겁니다. 아니었죠. 자신들을 무시하고 차별했던 그 신라 주류 사회에 실력으로 증명해 보이고 잃어버린 조국 가야의 명예를 되찾기 위한 인정투쟁이었어요. 우리가 진짜 실력자다. 이걸 보여주려고 목숨을 걸고 싸웠던 겁니다. 그러니 전투에 임하는 절박함과 도끼가 바를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결국 이런 통찰에 도달하게 됩니다. 최종 승자는 신라였지만 그 승리를 가능하게 한 칼은 가야에 새로 만들어졌고 네. 그 칼을 휘두른 손은 가야인의 손이었으며 그 손을 움직인 정신은 가야의 한이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가야가 멸망한 게 아니라 신라라는 숙주의 몸을 빌려서 역사의 주인이 되었다고 보는 이유입니다. 정말 놀라운 역사의 아이러니죠. 와, 지도 위에서는 사라졌지만 역사의 주인공으로 부활한 가야. 근데 이 가야의 DNA라는 게 단순히 과거의 비유가 아니라는 점이 정말 소름 돋는데요. 2000년이라는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2026년 오늘날의 김해 땅을 보면 그 증거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갑자기 현재로 넘어오니까 더 흥미진진해지네요. 어떻게 그 증거가 남아있다는 거죠? 김해시청 뒷산에 있는 분성산 전망대에 올라가서 시내를 한번 내려다 보시면요. 드넓은 김해평야가 펼쳐지거든요. 근데 그 풍경이 좀 독특해요. 푸른 논밭 사이사이로 수만 개의 공장 지붕이 마치 은빛 비늘처럼 빼곡하게 반짝이고 있어요. 아,
2000년 전에는 푸른 바다와 국제 항구가 펼쳐져 있었을 그곳이 지금은 거대한 공업지대가 된 거군요. 맞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현재 김해가 인구 50만 이상 도시 중에서 제조업체 수가 전국 1위인 기업도시라는 점입니다. 전국 1위요? 네, 무려 7,000개가 넘는 중소기업이 밀집해 있다고 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이 공장들이 뭘 만드는지 들여다보면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이 기계부품, 자동차 부품, 금속 가공품이에요. 아, 24시간 내내 어딘가에서는 쇠를 녹이고 자르고 두드리는 소리가 멈추지 않는 도시인 거죠. 와, 이건 정말 소름 돋는 연결점이네요. 2000년 전 낙동강 하구의 늪지에서 서철을 채취해서 덩이쇠를 만들던 그 제조업의 DNA, 그 철의 유전자가 21세기 최첨단 산업 시대까지 단 한 번도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온 거군요. 그렇죠. 주인공만 김수로 왕에서 현대의 기업가로 바뀌었을 뿐 김해는 여전히 한반도 최대의 철과 불의 도시라는 정체성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셈입니다. 땅에 새겨진 운명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네요. 여기서 시선을 조금만 남쪽으로 돌리면 더 기가 막힌 풍경이 펼쳐집니다. 김해국제공항과 부산 신항만이 한눈에 들어오죠. 아, 하늘길과 바닷길이 함께? 네, 거대한 비행기가 굉음을 내며 하늘로 솟구치고 저 멀리 바다에는 집채난한 컨테이너를 산더미처럼 쌓은 거대한 배들이 끝없이 드나들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더 큰 그림 안에 놓고 보면 고대 가야의 모습과 정확히 겹쳐 보입니다. 2000년 전 가야인들이 덩이쇠와 토기를 배에 실어서 중국의 낭랑, 일본의 외로 수출했던 것과 본질적으로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운송수단이 돛담배에서 컨테이너선과 비행기로, 수출품이 덩이쇠에서 자동차 부품과 반도체 장비로 바뀌었을 뿐이군요. 정확합니다. 이곳은 예나 지금이나 대륙의 끝이자 해양의 시작점이며 전 세계의 사람과 물류가 모이고 흩어지는 글로벌 허브이자 플랫폼이라는 본질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김수로 왕과 인도 아유타국에서 온 허황옥이 함께 꿈꿨던 열린 제국의 비전이 2000년 후에도 여전히 이 땅 위에서 현실로 펼쳐지고 있는 셈입니다.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결국 우리는 가야를 더 이상 교과서 속 잊혀진 왕국이나 신라의 흡수된 작은 나라 정도로만 기억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가야는 섞여야 더 강해진다는 하이브리드의 가치, 그리고 압도적인 기술력만이 생존을 보장한다는 냉엄한 교훈을 우리에게 지금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땅속에 잠들어 있던 가야의 유물을 발굴하는 건 단순히 과거를 복원하는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 피 속에 지금도 흐르고 있는 개방성과 기술 숭배, 역동성이라는 유전자의 기원을 확인하는 작업일지도 모릅니다. 철의 제국 가야의 용광로는 결코 꺼지지 않았던 거죠. 당신의 심장 속에서,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이 거대한 공장 속에서 여전히 뜨겁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거리를 하나 던져드리고 싶네요. 오늘 당신의 하루를 치열하게 움직이게 하는 그 뜨거운 에너지는 혹시 2000년 전부터 이 땅에 흐르던 가야의 불꽃은 아닐까요? 이 깊은 여운을 더 느껴보고 싶으시다면 자료에 나온 두 곳을 꼭 방문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가야 철기 기술의 정수를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산 복천동 고분군 박물관에 들렀다가요. 고대 덩이쇠가 거대한 컨테이너 박스가 되어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부산 신항만 전망대에 서서 2000년의 시간을 관통하는 가야의 숨결을 직접 느껴보시는 겁니다. 아마 전혀 다른 감동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